자, 이른바 친문 정치인 50여 명, 56명이죠. 이 참여하는 민주주의 4.0 연구원이 최근에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해서 정치권에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을 연결해서 이와 관련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황희 의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 이거 민주주의 4.0 연구원 여쭤보기 전에 먼저 네. 어제 추미애 장관이 윤석열 감찰총장 직무 배제한 부분 있지 않습니까? 이거 간단하게 좀 여쭤봐야 되겠습니다. 이게 옳은 조치라 보시는지. 예. 글쎄요, 지금 공수처가 이제 출범하는 취지도 그렇고, 예. 여러 가지 검찰이 그동안 검찰 역할을 하지 못한 부분, 예. 과도한 권력에 비해서 그 역할을 공정하게 수행하지 못한 부분이 있는데, 예. 만약에 추 장관이 어제 발표한 내용들이 사실이라면 상당히 심각한 부분들이 있는 거죠. 예. 네. 네. 그러니까 다만 그런데 방금 제가 이제 백종문 변호사랑 얘기를 나눠봤을 때 구체적인 혐의로 든 부분들을 보니까 앞으로 이제 다툴 여지들이 좀 상당히 있다. 이런 의견들을 확인해 볼 수가 있었는데요. 이제 예. 이게 어떻게 될지 앞으로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네. 자, 그러면요. 이제 황희 의원께서 사실상 주도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민주주의 4.0 연구원. 네네. 이런 게 부엉이 모임의 부활이다. 또 이런 세간의 평도 있고요.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예. 물론 부엉이 과거 모임에 예. 상당수가 이렇게 포함되어 있고 그분들이 이제 또 주도적으로 또 시작한 것은 사실입니다. 예. 그러나 이제 그 역할이라든가 부엉이 모임 자체는 과거 문재인 후보 시절 예. 경선 때 지지했던 의원들 모임이었고요. 그때 부엉이 모임을 해체할 때도 이제 이런 관계라든가 이런 것보다는 뭔가 또 미래를 위한 정책을 준비하는 그런 공개적인 연구원으로 또 오픈해서 다시 만들자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또 그때 그 준비 중이었습니다. 예, 네. 황 의원님 보니까 이번에도 이제 4.0 이 연구원 시작하는 이제 주도하시는 분들이 이제 황 의원님 비롯해서 홍영표, 도정환, 전해철, 김정민 의원 등 기존에 다 부정의 모임 member들 아닙니까? 예. 그래서 이런 말 맞습니다. 나오는 것 같은데. 예. 그럼 이제 부엉이 모임은 따로 안 하시는 겁니까? 그거는 그때 그때 나왔을 때 해체됐어요. 이미 바로 해체된 겁니까? 예.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요. 자, 민주주의 4.0 연구원 이제 어떤 취지로 결성하신 연구 단체입니까? 네, 세계가 아주 몰라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저는 대전환의 시대고 한반도 정세도 많이 변하고 있고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기술 환경도 변하고 코로나19가 이것을 더 가속화시키는 그런 상황인데요. 이런 거에 대해서 뭔가 좀 또 이런 일들이 공교롭게 대한민국이 상당히 그 세계를 변화시키는 요소들에 대한 이니셔티브를 쥐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우리의 준비가 많이 필요할 텐데 여러 가지 도전받는 민주주의의 과제들도 있을 거고 기술 환경 변화에 따른 규제 완화 위한 제도 개선도 있을 때고 행정 조직의 변화도 필요하고 이런 것들을 중장기적으로 고민하고 연구하는 다리가 없는 것 같아요. 정부나 정당이나 그래서 민주당 내에서 과거에 또 우려하거나 반대했던 그런 현안들을 또 과감하게 추진해야 될 필요도 있고 해서 깊이 좀 고민하고 연구하고 학습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에서 이런 연구원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황 의원님 이제 민주주의 4.0 연구원 이제 출범 전부터 이미 질문을 많이 받으셨을 것 같습니다. 같은 질문. 그러니까 이를테면은 민주당의 공식 싱크탱크가 있지 않습니까? 민주연구원이. 이게 있는데 굳이 중첩되게 이런 조직이 필요하냐? 이런 또 비판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예, 실제로 그런 고민을 많이 했었죠. 민주연구원에 돈도 있고 여러 가지 조직도 있고 하니까 민주연구원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라고 생각했는데 현실적으로 보면은 아무래도 4년마다 대선이 5년마다 있고 지방선거하고 총선이 번갈아 4년마다 번갈아 가면서 있고 주로 한 1, 2년마다 매번 보궐선거까지 합치면 선거가 있는데 이 선거에 조금 치중하는 현실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그런 취지의 내용들을 꾸준하게 민주연구원이 감당해낼 수 없겠다라는 생각이었습니다. 자,
언론에서 이 네. 친문이라는 표현을 항상 같이 붙입니다. 그렇죠? 네네. 이번 네. 모임 관련해서요. 이제 네. 그래서 특히 뭐 수도 뭐 56명이니까요. 그러면 거의 우리 이제 민주당 의원 전체 의원의 거의 뭐 3분의 1 예.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대규모라서 그러면 이제 네. 수적인 규모로 봐서도 친문 모임이 본격적으로 지금 이제 활동한다. 그리고 그거는 네. 목표가 있다. 또 이런 해석도 예. 있습니다. 글쎄 그 친문 예. 민주당 내에서 흔히 이야기하는 게 친문 아닌 사람 없다. 예. 과거에 여러 있었던 뭐 소위 네. 개파라든가 이런 갈등이라든가 분열이라든가 네. 파열음 같은 것이 그 조직을 중심으로 해서 일어나지는 않거든요. 네. 현재도. 네, 그래서 그거는 좀 아닌 것 같고 이 지금 민주주의 4.0 말고 더미래라든가 네. 되게 민주당 내 의원들 중심으로 다양한 모임들이 지금 있습니다. 네. 그중 하나라고 그냥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는 이유가요. 아무래도 이제 지금 앞으로 그 대선에 나설 투톱으로 이제 이낙연 대표와 이재명 지사 얘기가 나오니까 두 사람은 사실 뭐 원래 본질적인 친문이 아니다. 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이제 아무래도 방금 말씀드린 그런 해석들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럴 수는 뭐 있는데요. 예. 오히려 뭐 또 이 두 분 모두가 오히려 그 지금 의원들 민주주의 4.0에 있는 의원들보다 훨씬 더 큰 역할을 기존에 하셨고 또 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게 과연 그 미래 권력의 어떤 뭐 이렇게 큰 역할을 하거나 이러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이제 앞으로 서울시장 선거, 부산시장 선거, 보궐선거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이 결과가 어떻게 되냐에 따라 사실은 이낙연 대표의 입지라든지 그다음에 이재명 지사의 뭐랄까요, 이 대권에서의 어떤 위치 이런 것들이 또 변화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거를 뭐 어떤 미리 좀 이렇게 상정해서 제3의 후보를 뭐 옹립할 수도 있다. 이런 뭐 전망이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그거는 뭐 연구원이 한두 달 정도 이렇게 진행되는 과정을 지켜보면 뭐 금방 알 수 있는 내용이기도 하지만요. 오히려 뭐 세간에 이 두 분의 어떤 지지율이 좀 박스권 안에 약간 좀 정체되어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도 있고 그래서 이게 지금 민주주의 4.0 연구원이 또 다른 후보를 찾는 게 아니냐. 이제 이런 취지의 이야기들이 많은데 저는 오히려 민주주의 4.0 연구원이 추구하려는 이런 내용들이 아직은 좀 결핍돼 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들이 생기는 거 아닌가.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민주주의 4.0 연구원이 만약에 이제 역할을 한다면 또 이렇게 답보되거나 정체된 두 분의 지지율도 더욱더 상승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제 민주주의 4.0 연구원이 말 그대로 연구원이니까 또 하나의 또 싱크탱크로서의 어떤 뭐 역할, 구체적인 콘텐츠들을 이렇게 앞으로 보여주시면 뭐 이런 뭐랄까 이제 뭐 좀 너무 나가는 그 해석들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신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 내용들을 보면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아젠다를 설계하고 여기에 대한 결론이라든가 논쟁을 촉발하기 위한 여러 가지 근거들을 이제 제안하는 거죠. 근데 이제 그 하필 이 시점에요. 그 이광재 의원이 다음 달 초에 노무현이 옳았다 하는 책을 출간한다고 합니다. 이게 이제 보통 선거 앞두고 출간하는 뭐 이런 그동안의 뭐 추세들을 본다면은 추측들이 또 관련해서 나옵니다. 혹시 뭐 제3의 인물로 이광재 의원도 하나의 또 카드가 될지 않을까? 이런 또 전망도 있습니다. 저는 뭐 당연히 이광재 의원도 되게 훌륭한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지도자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 4차 산업혁명이라든가 미래 문명에 대한 학습과 연구가 매우 포괄적으로 깊이 있게 하셨던 분이라서 당연히 미래를 준비하는 지도자가 될 수 있는데 그게 이 민주주의 4.0 연구라고는 크게 관련이 없고 이것이 이제 선거 조직이 아니라 정책 아젠다를 설계하고 제안하는 그런 조직이기 때문에요. 또 이 4.0 연구라고 관련돼서 대선하고 관련된 거는 정책적으로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이제 민주주의 4.0 연구원 출범 시점을 고민을 많이 하셨죠? 그렇죠. 이게 왜 지금입니까? 5년마다 대선. 그러니까
2년마다 이렇게 선거가 있는 거죠. 지방선거와 총선이 번갈아 가면서. 네. 그다음에 당내에서 보면 전당대회도 있고 2년마다 원내대표 1년마다 선거도 있고 또 그 사이사이 보궐선거 있고 어느 시기를 이야기해도 또 여러 가지 추측과 오해들이 나올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가급 좀 그 차이를 좀 줄이자 해서 네. 지난 8월 31일 전당대회가 끝나고 국정감사가 끝난 그나마 의원들이 좀 시간이 있는 또 더 내년으로 가면 또 다른 내년에 또 선거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11월에 좀 부랴부랴 이렇게 했습니다. 네네. 네. 그러면요, 지금 시점을 봤을 때, 이게 이를테면은 앞으로 이제 몇 달 안 남았습니다. 서울시장 선거. 네. 이 관련해서 혹시 이제 이미 벌써 4.0 연구원 차원에서 선거 전략 관련해서요. 어떤 예.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좀 모여서 어떤 생각을 공유하시거나 멤버들 간에 이런 계획이 좀 있습니까? 내년 보궐선거하고 민주주의 4.0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것 같은데요. 네. 예, 실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네네. 좀 과거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은 네네. 민주당이 과거에는 좀 막 반대했거나 예. 우려했던 그런 과거에 우리가 통과시켰던 인터넷 뱅킹이라든가 예. 노동 문제도 있을 거고요. 네네. 그다음에 CVC 문제라든가 데이터, 개인정보, 원격 진료 등등의 여러 가지 앞으로 미래에 필요한 여러 가지 규제들에 대해서 이걸 하자 안 하자를 떠나서 조금 더 당당하고 자신 있고 내용을 많이 하는 논쟁을 하기 위한 그런 준비를 하는 모임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이제 미래 비전, 미래 정책 말씀하시는데 이제 지금 당장 근데 그 부동산 정책 때문에 지금 아우성입니다. 그래서 네네. 이 당장의 문제가 벌어지고 있는 정책 관련해서도 혹시 예, 실제로 부동산 문제라든가 4차 산업 관련된 여러 가지 규제 이런 거에 대해서는 중심적으로 아젠다로 잡아서 저희가 아주 깊이 좀 현재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에 대해서 못 보는 사각 부분이라든가 또 다른 면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검토를 할 예정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자, 여론조사 관련해서 좀 여쭤볼게요. 최근 민주당 지지율이 좀 떨어지는 경향 좀 보입니다. 이 관련해서도 좀 민주주의 4.0 연구원 차원에서 어떤 대책 논의가 있을까요? 당연히 당 지지율이 떨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하자 이런 것을 하는 곳은 아니지만요. 당연히 민주주의 4.0 연구원이 하려고 하는 일들이 버텨지고 더 심화되고 하면은 민주당의 지지율은 조금 더 안정적으로 오르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너무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의 황희 의원이었습니다.